시간이 환상이라는 것을 마침내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 삶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믿음에 불과하며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몸으로 체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면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가 점점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일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육체적인 몸의 소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실입니다. 그로 인해 단순한 상황, 사건 또는 감정이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입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과거와 목적 달성을 위한 미래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단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서 거기에 완전히 순응하는 경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를 경험할 때는 시간의 차원과 현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에 거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아주 큰 수확입니다. 그러한 알매 눈뜨는 것이 현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 점차 의식을 집중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현재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더욱 오래 머물게 됩니다. 현존 상태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현존과 마음과의 동화 상태 사이를 얼마 동안 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현존이 우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존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주 우연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경험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도가 다른 무의식 사이를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도가 다른 무의식이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를 번갈아가며 움직입니다. 그와 흡사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조차도
일상적인 무의식과 깊은 무의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인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반응, 욕구, 혐오감 등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그런 상태로 지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고의 마음에 의해 움직이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한 고통이나 불행보다는 불안감, 불만, 지루함, 초조함 등이 일종의 배경처럼 밑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낮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눈치채지 못하다가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추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알코올, 마약, 섹스, 음식, 일, 텔레비전이나 쇼핑과 같은 마취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이용하면 아주 즐겁고 잠깐씩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세상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에고가 위협받을 때, 실제로든 상상이든 큰 시련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무의식적 불안은 더욱 극렬하고 분명한 깊은 무의식적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무의식이 심화된 형태이며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종류입니다. 일상적인 무의식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습성은 불안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에고가 위협받거나 도전을 받는 일이 생기면 그러한 저항이 강화되면서 분노, 두려움, 공격성, 절망 등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되죠.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흔히 업장이 발동해서 우리 자신이 그것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뿌리 깊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중이나 국민 전체가 공통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미 무의식적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의식적인 사람은 더 강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시련으로 인해 깨우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잠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무의식의 꿈은 악몽으로 변합니다. 방에 혼자 앉아있을 때나 숲속을 걷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조차 현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더욱 깨어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형태로
반응하게 되고 깊은 무지 상태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이용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앉아 있을 수 있다거나 뛰어난 선견 지명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때 더욱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존의 힘이 자라납니다. 지금 속에 깨어있게 되면 우리 내면과 주위에는 고주파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어둠이 빛 속에서 있을 수 없듯이 깨어있는 의식의 영역에는 무지라든가 부정성, 불화, 폭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내면에 일상적인 무의식이 배경처럼 깔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한시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지금과는 동떨어진 상상을 하는 등 현존에 대한 저항을 곳곳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또 어떨까요? 불안, 긴장, 권태, 초조함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습관적인 저항 방식입니다.